저의 초임지는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 경계부대였습니다. 당시 제 일상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부대 담당 철책 11km에 근무하고 있는 초병들을 위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 손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 손에는 한 손에는 초코파이가, 다른 한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병들을 만났죠. 용사들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들 덕분이었는지 언제나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생을 담고 있는 그들과의 만남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은 낭만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통해 20대 짧은 생에 농축된 인생의 쓴맛 그리고 단맛을 느낄 수 있었고,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흘린 피와 땀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때론 제가 차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고, 또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건 맞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왜 저희 집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다가 어느덧 저의 가슴에 묻혀서 울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역이 희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차라리 군대가 마음 편하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희망 없는 전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그리고 상실로 인한 슬픔, 사회와의 단절감과 자신만의 속사정을 공유할 리가 없어서 느끼는 처절한 외로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해도 안 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에서 부여잡고 있던 부모님의 재력, 공부 조금 해서 얻은 학력, 남과 다르게 쌓아온 경력 등으로 내세웠던 그 자신감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익숙하지 않은 임무에 실수 연발하면서 자존감이 추락하는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용사들에게 군생활과 인생은 늘 최전방이고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구급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구급법에는 나쁜 구급법과 착한 구급법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구급법은 삶이란 전투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때로는 술에 취하고 게임으로 현실을 도피해보고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를 분노와 짜증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착한 구급법은 바로 만남입니다.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상처에 대한 지혈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운반하는 구급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또 꾹꾹 눌러놓은 감정을 꺼내서 울어도 돼 라고 얘기하며 목 놓아 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하면서 마음의 출혈을 막을 수 있도록 지혈대를 대고 절망에 갇혀버린 시야를 소망으로 끌어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운반하고 업어주는 것, 그건 군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군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구급법입니다. 군대를 이루고 있는 군인은 수많은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젊은이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잠시 주변을 살펴보면 전투 부상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때 착한 구급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막 능숙한 기술은 없어도
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놈 또한 지나가리라, 내 꿈은 무사전역이라는 동료들에 대한 무관심의 눈빛이 아니라 사람은 선물이다, 내 꿈은 임무완수라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 명령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려야 한다.